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네, 한연입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국무회의 통과 직후 현재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제출했죠. 네, 법무부는 오늘 정오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헌재 결정 때까지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진 뒤 9월부터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고 최종 결론 내린 겁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안이 통과된 뒤 황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금일 오전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해산 청구의 근거,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석기 의원 사건 전에도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TF를 꾸려 본격적으로 통진당 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한 건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진 뒤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 통과 뒤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이 이끄는 혁명조직 RO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O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RO뿐만 아니라 이 통진당의 강령도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네, 통진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강령이 우리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되어 있지만 통진당은 노동자와 민중만을 주권자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가 미국 지배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긴밀히 연계 활동을 벌인 것을 확인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북한의 지령을 하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긴밀히 연계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되죠. 네, 헌재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결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위헌법률이나 헌법소원은 원래 서면으로 변론을 제시하지만 이번 경우는 구두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변론을 통해 법무부와 통진당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음모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 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현재 결정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텐데요. 만약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됩니다. 통진당에 소속된 재산이나 당비는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 해산이 결정돼도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헌재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결정 내리면 통진당 의원들의 자격까지 함께 상실시켜달라는 청구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한현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데 반해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면서 해산이 가시화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번 사태야말로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정당 해산 청구의 본질은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라면서 진보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은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대 이어 오후에는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과 정당 연설회 등을 잇따라 열어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정희 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이란 법조문으로 당을 없애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 2달 동안 정당 해산 청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리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계기로 반국가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면서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